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은 누굴까요? 자,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지역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전분 6등이고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살펴 9등급으로 나눈다. 이것은 바로 연을 나눈다. 9등급으로 연분 9등법입니다. 이것을 실시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대왕.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왕이 하교하기를 육조는 먼저 의정부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리고 의정부는 그 가부 되고 안 되고를 헤아린 뒤에 국왕에게 아뢰가지고 결재받아서 육조에 내려보내서 시행해라. 이거는 뭐냐면 의정부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이거 반대되는 건 바로 뭐죠? 그러지 말고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해라.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할 일이 많았었죠. 육조가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의정부에서 먼저 논의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답이 상당히 쉽게 나오는데 이게 세종인지만 알면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이 금강가를 병합한 왕은 혹시 누군지 아나요? 바로 신라 법흥왕입니다. 법을 흥하게 했었던, 교정도감을 설치한 사람은 최충원,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 이거는 누굴까요? 좀 어렵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역사에 두 번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했었고요. 그리고 거란 침략 이후에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고려시대 때도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점 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천리장성은 두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진주 안핵사 박규수. 안핵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를 말합니다. 이 박규수가 이제 보고를 하네요. 이번에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누가, 이 백낙신이라는 이 탐관오리가 재물을 탐해가지고 수탈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으니까 예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각별히 문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뭘까요? 이 밑줄 친 사건, 바로 진주 밀란에서 시작되었었던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바로 임술년. 그게 언제냐면 1862년. 자, 이게 대체로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 삼정이 문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 그러니까 원인이라면 삼정이 문란인데 이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삼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겠죠. 그래서 삼정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 삼정이 뭔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삼정이 뭐였죠?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의 어떤 조세 원천? 바로 그게 뭐죠? 토지세, 전세, 그리고 군대를 원래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군대를 가는 비용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옷감으로 받았었는데 그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을 군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인데 지방관청에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자를 받고 그것이 바로 환곡이라고 합니다. 이 환곡이라는 것은 여기에 바로 이제 이자가 붙으면서 결국 이것이 세금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환곡의 문란이 정말 심했었는데요. 이 삼정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가 바로 삼정이정청입니다. 자, 그러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것은 언제죠? 바로 고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그리고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정동행성을 폐지한 것도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공민왕입니다.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수원하성을 건설하였다. 바로 조선의 정조입니다. 정조.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보기도 엄청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자, 비유하자면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썰수록 가득 차게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단 옷 입지 않으면 나라 안에 비단 자른 사람이 없게 된다. 쉽게 말하면 비단 자른 사람 없어지니까 비단 옷을 많이 사 입어라. 말 그대로 뭐를 강조한 것 같아요? 소비를 강조합니다. 이 소비를 강조하는 것을 바로 북하기를 써가지고 알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제가입니다. 박제가가 바로 북하기를 썼는데 박제가가 또 중시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수레를 100대 실는 것이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통상을 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물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쉽게 말하면 술에 아무리 실어봐야 배 한 척 실어가지고 물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통하고 운송하는 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한 인물은 바로 그 유명한 실학자 중에서 박제가인데 박제가는 상업을 중시했죠. 바로 이 중상학파에 해당됩니다. 중상학파. 그래서 답은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 청나라를 배우자. 바로 이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 여기서 정의 쌍수를 제창하고 결사운동을 주도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건 누가 했냐면 진울스님입니다. 진울스님. 이 정해 쌍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참선, 선정이라고 하죠. 참선과 해, 이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교리,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을 쌍수, 쌍으로 닦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움직임입니다. 이 결사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 불교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은 이걸 보고 좀 약간 좀 이모군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면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에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정부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랑 조선이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렇게 청나라랑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이 배경 혹은 계기라고 하는 건 아마 이모군란의 내용이 되어 있어도 문제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었죠. 그 유명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그리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시도했다. 이 저령도가 저기 부산 지역이죠. 영도. 이게 언제죠? 바로 러시아가 고종이 아간 파천한 이후에 고종이 이제 각종 이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간 파천 이후입니다. 아간 파천 이후.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했고요.